네, 헬로우 차이나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임님 스토리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 중국의 금융개혁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잠깐 좀 얘기를 드리면 중국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 어떤 핀테크 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빠른 발걸음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중국은 상당히 빠르게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지금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고요. 또 그에 비해서 중국의 짝퉁은행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령은행 이런 거 기사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은행이 진짜 은행이 현존하지 않는 은행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참 중국은 재미있는 나라이고 현재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 텐데 어떤 기업,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중국은 경제 및 금융시장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성장률과 같은 주요 펀더멘탈 지표들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2006년에 중국 정부는 양질의 빠른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밝혔고 이미 수년간 10%대의 GDP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있던 증시가 정부의 공식적인 성장 기조 언급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9년에는 정부가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하면서 빠르게 반등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는 2010년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구조 조정 및 물가 안정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증시는 장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 또한 정부가 경기 하방 지지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고 후광통 제조 등을 통한 증시 개방을 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으며 2015년 3월 전인대를 통해서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승 추세의 기울기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급등을 한 후에 급락이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그 정책의 방향을 미리 알고 그 정책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중국의 정책 방향은 바로 국유기업 개혁입니다. 상해와 심천에 상장된 대표 100개 국유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국유기업 지수를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지난 1년간 72% 상승하며 상해 종합지수의 상승률인 67.7%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광통 시행 이후나 연초 기준 수익률 역시 상해 종합지수 대비 1% 정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유기업 지수가 상해 종합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상장 대형주들이 대부분 국유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780개의 상장 기업 가운데 국영 기업은 981개로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국유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 국유기업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제18기 3중 전회를 통해 적극적인 혼합 소유제의 추진 그리고 국유 자본 투자 부분의 민간 자본 개방 마지막으로 국유 자산 경영 제도 개혁이 제시가 되며 개혁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의 합병을 계기로 국유 기업 개혁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 이는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춘사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128개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국유 기업인데요. 특히 탑 10에 시노팩, 페트로차이나 중국전력 등 국유 기업이 3개나 포함이 되는 등 국유 기업의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기준 중국 정부가 징수한 11조 9천억 위안의 세수 중에 국유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 3조 7,860억 위안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유 기업에 대해 왜 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가 소유의 기업의 특성상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져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영 기업과 비교하여 경영 효율성이 확연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기업 기준 국유 기업의 ROA는 2014년 3.4%로 민영 기업의 4.6%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3년 이전에는 더욱더 큰 열의를 보였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국유 기업의 평균은 83.6%로 민영 기업의 53.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와 같은 국유 기업의 경영 비효율성이 개혁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은 제12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중앙 국유기업 112개 중에 30개에서 50개 정도가 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축소가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한 경영 효율성에 대한 기대로 하반기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유기업 개혁안의 최종안은 8월 베이타이화 회의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시행 자체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국무원 소속 기관 및 관영 언론사 등의 코멘트를 토대로 하여 합병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정리를 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그리고 방위산업 1대1로 프로젝트 관련된 철도 건설 업체 및 에너지, 석탄, 비철금속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국유 기업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각 국가별로 그 나라만의 특성이 있고 산업의 특성이 있고 뭐 기업의 특성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위 기업들 보면은 기존의 대기업, 뭐 재벌 기업 이런 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국의 상위 기업이 국유 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민영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하면서 알리바바라든지 샤오미라든지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들 나와서 그들의 어떤 그 덩치도 많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상위 기업들, 국유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들의 어떤 ROA나 부정 부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 정책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시진핑의 정책에서 이런 국유기업 개혁이나 부정부패 척결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으로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투자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중국 증시 급락 이후에 이런 국유기업 개혁 수혜주들 많이 헬로차이나에서 소개됐습니다. 그동안은 국투전력홀딩스, 또 상해 터널공정 이런 기업들 얘기를 해주셨고, 그 이전에 급락 이전에는 시노팩도 또 추천이 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나요, 주임님? 네, 금일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상해건공입니다. 상해건공은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설업 상장사로 각종 건설 공사의 원도급, 그리고 설계, 시공, 컨설팅과 설비, 건자재, 부품의 생산, 운영, 판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건물 건설 공사의 원도급 특급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시정부의 공공시설, 건물 인테리어, 그리고 경기장 시설 등과 관련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해 근무빌딩, 상해 포동국제공항, 자기부상 열차 등의 상하이의 중대 공사와 그리고 대표적인 건물은 모두 상해건공이 건축을 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중국에서 가장 입지적인 그런 건설사입니다. 매출 구성은 2014년 기준으로 일반 민용 건물이 30%, 그리고 공공시설 건설이 22%, 원도급 공사가 9%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더 밝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1대1로 플러스 국유기업 개혁 이런 관점에서 이 기업 골라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상해건공입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을 국내 기업과 비교 가능할까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해 건공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국내 기업으로는 국내 1위 건설 기업인 현대건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해 건공과 현대건설은 각각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1등 대표 건설 회사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상해 건공은 중국 증시 급락으로 인하여 최근 주가가 썩 좋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또한 그 자회사의 분식 의혹으로 최근 주가가 좋지 못하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양사 모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그 전망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인 지금이 매수 적기 타이밍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합병 이슈로 그 향후에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해건공은 국유기업 개혁 이슈로 향후에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 그 양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해건공과 현대건설 모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은 상해건공이 높은 반면에 그 영업이익은 현대건설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해건공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가 수주 형태의 그런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그 향후에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높은 초고층 빌딩 등의 고가 수주가 그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영업이익률 또한 높아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확충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계획 도시가 계획이 되고 있는 중국의 건축업이 발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국내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의 1위인 상해건공이 향후에는 더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1대1로 관련되어 있는 상해건공, 그리고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은 현대건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현 정권의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또 통일이었고요.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참 많이 매주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상파 방송 중에서. 거기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였거든요.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이제 통일 한국의 그 잠재력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통일 펀드도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한때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또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혜주로 얘기됐던 것이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현대건설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뭐 비슷한 차원이죠. 그러니까 1대1로도 인프라 건설 쪽을 하다 보니까 건설업체, 중국 내에 가장 규모가 큰 건설업체 상해건공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또 당연히 가능한 전망이 될 거고, 그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상해건공, 그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M&A 모멘텀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사실상 이제 상해건공은 국유기업의 개혁이 진행 중에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라서 상해건공의 지배주주인 상해건공그룹 총공사가 최근에 그 상해건공의 지분의 29%를 상해국성그룹유한공사에 양도를 하였고, 상해건공그룹 총공사와 상해국성그룹유한공사의 지분이 각각 31.68% 그리고 2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향후에 투자 자본 유치 경로 확대를 통해서 경영 투명성과 그리고 경영 효율성이 향상이 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국유기업 개혁이 파괴력이 굉장히 높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중국 북차와 그리고 중국 남차의 합병 케이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국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해외 시장의 출혈 경쟁 방지와 그리고 시너지를 통한 점유율 확대 등이 기대가 되며 단기적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은 2015년 4월 3일 증감위의 최종 합병 승인 이후에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의 합병 전까지 중국 남차의 주가는 190% 그리고 중국 북차의 주가는 1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의 합병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4년 12월 30일부터 계산을 하면은 각각 460%와 380%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승률을 저는 그 상해건공을 비롯한 국유기업 개혁
관련된 주가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공공은 현재 상하이 디즈니랜드 공사 중에 있는데 상해 공공이 디즈니랜드 1기 프로젝트를 맡은 바 있고 후속 프로젝트 수주도 추가적으로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상해 전공의 산하 자회사의 신규 계약 금액이 누적 금액으로 89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를 하였으며 2015년 신규 계약 목표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이릅니다. 이러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투자했던 인프라 프로젝트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수익으로 인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의 그런 순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어서 201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월등히 그런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과 그리고 급락에 따른 지금 저평가 상태, 그리고 향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그런 총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가 매수가는 9위안 정도면은 매수를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목표가는 15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7위안 정도로 보고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M&A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해 국성그룹 유한공사의 지분을 이미 매각을 한 건가요? 네,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우리 후광통 시행 이후의 주도주죠. 사실 중국 남차, 중국 북차 굉장한 급등을 보였는데 이들처럼 합병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해 디즈니랜드를 이 상해 건공이 지은 겁니까? 네, 상해 디즈니랜드를 하나의 회사가 지은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헬로 차이나의 스토리에서 국유 개혁 모멘텀과 함께 상해 디즈니랜드 모멘텀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주임님. 네네. 예, 주식시장에서 이런 흐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향후에 개별 종목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향후에는 그런 디즈니랜드 수혜라든지 아니면 국유기업 개혁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섹터 그리고 특정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가게 될 건데, 그런 종목들이 확연히 좋아지는 그런 장이 조만간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임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헬로 차이나에서 국유 기업 개혁의 수혜와 또 합병 이슈, 디즈니랜드 건설의 수혜까지 갖고 있는 1대1로 수혜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해 건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중국 상해 종합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하면서 수렴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장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일단 200일선과 121선 사이에서 200일선 좀 이탈을 했었는데 낙폭을 줄이면서 200일선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현재 0.4%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